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기호출을 사용해서 위에 있었던 부분집합의 합이라는 것에 대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학습을 하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위에서 저희들이 학습했었던 이 DFS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부분집합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집합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자, df 이름을 펑션이라고 할까요? 펑션 아니면 dfs sum 뭐 이런 걸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레벨을 하나 받아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종료 조건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재기 호출을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뭔가 데이터들이 필요하니까요. A 배열부터 만들어 볼까요? 리스트에 range 1에서 13이라고 주고 그 개수를 A의 n이라고 할게요. length 써도 되고 이렇게 len 해가지고 A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10이라고 써도 되고. 자, 그리고 나서 n은 3, k는 6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종료 조건. 종료 조건은 지금 계속 퍼지면서 두 개씩 퍼지면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레벨이 A의 n보다 크거나 같으면 멈출 거예요. 그래서 return 해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재기 호출을 할 때는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두 가지로 해야 되죠. 그래서 function level 플러스 1 function level 플러스 1 해주는데 어떤 것을 사용해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이제 우리 서브셋을 여기다가 A의 n개 0을 갖는 것으로 만들고 이 서브셋의 레벨에다가 사용한다, 서브셋의 레벨에다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브셋을 출력해 본다면 부분집합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고 누구 사용하지 않는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4096가지의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물론 만들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펑션에 정보를 줄 건데 몇 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택을 하는 경우는 C 플러스 2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합계에다가 지금 여기 A 배열에 레벨에 있는 것을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 배열에 레벨 위치에 있는 값을 더해줘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C도 S도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하기 좀 힘드시죠? 뭐냐면 내가 어떤 레벨에서 그것을 사용할까 사용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사용을 한다는 것은 사용한 숫자 개수가 하나 증가돼야 된다는 거고 그 합도 해당하는 레벨에 있는 값만큼 증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A 배열에 해당하는 레벨에 있는 값만큼. 그런데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전에 있던 값을 그대로 유지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다시 0이 되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있던 거 그대로 유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게 된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C가 개수생 거니까요. N과 같고 S가 K와 같다면 개수가 하나 증가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브셋도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 플러스는 1이라고 할 건데 이 솔루션이라는 것은 이 함수를 호출하는 바깥에서 0값을 갖고 있고 펑션 호출할 때 0번 레벨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고 합계도 0이다 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솔은 글로벌에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글로벌 솔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나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면 하나만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뒤쪽에서 프린트해서 솔 출력을 하게 되면은 1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 K를 10으로 바꿔버리면 4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또 뭔가 찍어 볼 텐데 이 레벨에 들어올 때마다 해당하는 레벨이 뭐고 C하고 S 값이 무엇인가 이렇게 출력해 볼 거예요. 그리고 또 CNT라는 거 해서 이 함수가 몇 번 호출되는지도 적어 보도록 하죠. 글로벌 CNT 주고 그 다음에 CNT 플러스는 1 한 다음에 이 맨 앞에다가 CNT 값도 출력해 볼 거예요.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하고 나서 보면 아이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굉장히 많은 횟수의 호출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호출이 엄청나게 많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썸이죠. 그리고 이게 카운트죠. 근데 카운트가 우리는 3개까지만 의미가 있는데 4, 5, 6 여기도 6까지만 의미가 있는데 뭐 28, 29, 34, 45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제거하면 돼요. 어디서 제거하냐고요? 들어오자마자 제거하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만약에 C가 N보다 크다면 더 안 해봐도 되죠.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요. 또는 S가 K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잠깐만요. K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돌려보내라 라고 해버리죠. 아래 들어가서 더 내용 할 거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서 몇 번 실행했는지 봤더니 자 3이 7 나왔죠. 아까는 막 8천 몇 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 호출의 횟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또 가지치기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로 좀 증명해 본 거예요. 지우지 말고 주석해 놓을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실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코드 정리 좀 할게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 K가 6이었죠.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주석을 좀 붙여서 구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서브셋이라는 것도 좀 지워놨어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서브셋이 필요 없거든요. 여기서는 서브셋을 출력해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거고 실제로 이 서브셋을 써가지고 뭔가 우리가 답을 얻어낸 건 없잖아요. 여기 C하고
S라는 것만 이용했죠. 그래서 아래 코드는 조금 더 간결하게 서브셋에 관한 거 지워놨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 종료 조건, 확산하는 모습, 이런 것들 설명하고 같이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코드 한번 확인을 하시죠. 자,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없으니까 보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있는 이 부분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n하고 k 값은 임의로 지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상태도도 그려놨어요. 이 첫 번째 나오는 게 가지치기고 두 번째가 종료 조건이죠. 그리고 나서 호출을 2번 하는 건데, 첫 번째 거는 이제 선택하는 거, 사용하는 거. 그래서 C 플러스 1하고 S에다가 A의 레벨에 있는 값 더하는 거고, 만약에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면 C하고 S에 있는 값을 그대로 넘겨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 문제를 풀이해 보았는데요. 여기 나오는 방법은 사실은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무조건 이렇게 사용한다 안 한다 하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풀이를 해본 것입니다. 모든 부분 집합을 구해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준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제기를 이용해서 조합이나 순열이라는 개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